그러면 자, 데이터 모델 모듈 2 아마 다루는 토픽이 4개인데 엘라스틱 서치가 문자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텍스트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제일 먼저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검색 엔진이니까 그거 하고 그다음에 매핑은 봐서 알겠지만 스키마예요. RDB에 칼럼 이름 어떻게 주고 사이즈 어떻게 주고 타임 뭐 주고 하는 거를 이제 여기서는 매핑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텍스트 어널리시스는 형태소 분석하는 거. 검색 엔진이기 때문에 형태소 분석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 메커니즘이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타입하고 파라미터즈는 뭐냐면 그 매핑에 있는 필드들의 종류, 그다음에 필드의 뭐 타입, 종류, 그다음에 어떤 옵션들, 필드별로 예, 사용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 좀 틀리거든. 근데 어 이제 여기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 매핑, 텍스트 어널리시스, 타입 파라미터.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 그래서 이 모듈 2하고 모듈 3가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 나중에 이거 프로젝트 하면은 성능, 속도 이런 문제들이 이제 되게 중요한데 이쪽 부분에 다 있어. 그 속도를 어떻게 높여야 되는지 그런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어, 이 모듈 2에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거라서 여러분들 이 부분 이 장은 진짜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먼저 하고 강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스트링. 자, 여기 첫 번째 장표는 어, 저 얘기예요. 텍스트 어널리시스. 그러니까 텍스트가 들어와서 형태소 분석이 될 때는 어, 지금 영문 기준 얘기하는 영문. 한글은 좀 틀리고 영문으로 일단 먼저 이 과정은 영어 과정이기 때문에 한글 안 다뤄. 그래서 한글은 우리 교육을 듣고 따로 좀 봐야 돼. 오케이?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영어로 다 처리하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 일단 지난번에 했지만 그 텍스트는 다 소문자로 변환이 돼서 이게 인덱싱이 되기 때문에 대소문자 구별을 안 해요. 오케이? 네. 그거 알고 다음 그 텍스트가 이 문서들이 검색되게 하는 이유는 어널리시스 단계에서 형태소 분석을 했기 때문에 검색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널라이즈드 그러니까 어널리시스 텍스트 어널리시스가 되게 거기서 텍스트에 대한 형태소 분석과 토큰나이징이 다 일어난다. 그래서 중요하고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 그쵸? 텍스트를 자르는 거예요, 그쵸? 이 문서에 있는 내용을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르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다양해요. 토큰나이징 하는 방법. 자, 다음. 자, 근데 이런 거잖아. 자, 그러니까 저장될 때 토큰나이징 형태소 분석이 돼서 저장이 되죠. 그럼 이건 이제 검색이 가능하지. 근데 우리가 검색어를 입력하잖아, 검색할 때. 이 검색 질문도 토큰나이징이 돼야 돼. 그렇죠? 그래야지 검색이 이제 되고, 그러면 이 검색, 이 여기에 쓰이는 토큰나이징 종류랑 문서가 색인될 때 형태소 분석할 때 쓰는 토큰나이징 방법이 같아야겠죠. 틀리면 이상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같은 토큰나이징을 쓰게 돼요. 그 디폴트로는 이제 어, 저기 뭐지? 대소문자 구별을 안 하게 되어 있고 자, 그다음에
애널라이저를 볼게요. 애널라이저는 텍스트 형태소 분석은 애널라이즈라는 걸 통해서 한다. 그 우리가 아무 설정 안 하면 그냥 문서 집어넣으면은 스탠다드 애널라이저라는 게 돌고 있어 지금. 그 문서 집어넣으면 그 이제 스탠다드 애널라이저는 다양한 애널라이즈 종류 중에 하나예요. 되게 많아. 그래서 그러니까 엘라스틱을 설치하면 제공해주는 애널라이즈가 뭐 화이트 스페이스, 스탠다드, 스탑, 패턴 여러 가지가 있어. 그리고 커스텀을 우리가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뒤에 나오니까 그럼 보면 되고. 근데 뭐 스탠다드 애널라이즈가 되게 많은 경우에 좋대요. 다음 이제 텍스트 앤 키워드. 자, 우리가 하나의 인덱스를 만들면 그 인덱스 안에는 필드가 많겠죠. 필드가. 근데 그 필드마다 필드의 타입이 있어요. 텍스트 타입인지, 키워드 타입인지, 넘버 타입인지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이 애널라이즈는 형태수 분석이잖아요. 그치? 이게 필요한 필드가 있고 필요 없는 필드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필드,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필드들은 형태수 분석을 하면 좋겠죠. 근데 예를 들면 나이, 그다음에 뭐 성적 이런 것들은 숫자잖아, 그렇죠? 그런 것들은 굳이 할 필요 없겠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모든 게 다 필요하진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 근데 어, 이제 이런 숫자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저기 어그리게이션 할 때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엘라스틱은 약간 좀 야매 DB인데 텍스트 검색 엔진 DB도 있고 이런 숫자나 정형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DB가 따로 이렇게 두 가지가 안에 있어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 필드는 여기 저장, 이 필드는 여기 저장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DB가. 근데 그때 보기에는 우린 잘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필드의 타입에 따라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얘를 애널라이즈 돌 형태도 분석을 할지 안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다음. 자, 그래서 대표적인 타입이 필드의 종류가 이제 키워드하고 텍스트예요. 두 개. 이거는 가장 기본 이제 타입인데, 텍스트는 풀텍스트 서치를 위한 필드 타입이고, 얘는 애널라이즈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뉴스 같은 경우에 뉴스 기사는 길잖아, 그렇죠? 근데 얘도 하나의 필드에 들어가요, 그렇죠? 예를 들면 바디라든지 콘텐츠라는 필드에 그러면 여기에는 기사 텍스트가 쫙 있잖아, 그렇죠? 길잖아, 그렇죠? 그러면 얘를 여기다 저장을 하게 되면 얘는 검색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집어넣을 때 인덱싱 될 때 애널라이즈가 돌아서 얘를 잘라 형태소 분석을 해. 그래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된다. 그거고 키워드는 어 풀텍스트 서치가 필요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정형 데이터에 있는 필드라고 보면 돼요. 짧은. 그래서 얘는 어떤 용도로 쓰냐면은 어그리게이션. 우리 지난번에 살짝 배웠죠. 어그리게이션. 통계내는 필드. 그다음에 소팅한다든지. 그다음에 정확한 검색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라이크가 아니고 딱 그 셀렉트 문에는 정확하게 딱 값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검색을 이그젝트 서치라고 하는데 그럴 때 쓸 때 이제 요 키워드 타입을 써요. 그래서 키워드 타입은 애널라이즈가 되지 않아. 예? 하지만 데이터는 보이고 자, 이건 뭐 넘어가고 퀴즈 넘어가고 랩은 이거 혹시 랩 어느 정도 좀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한번? 혹시 뭐 어렵나요? 진행하는데? 없죠? 자, 그다음 맵핑. 읽어보면 알겠지만 맵핑이 스키마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라 그러지? DDL이라 그러나?
디파인 랭귀지, DDL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스키마 정의하는 거 있죠. 크리에이트 할 때. 그거고, 이거는 인덱스 단위로 일단 스키마를 설정을 하고, 이름, 타입, 그 다음에, 어, 이 데이터가 인덱싱 될지, 저장될지에 대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디파인을 하게 돼 있고, 어, 그리고 요 밑에 얘기는 그 다이나믹 매핑이라고 해서, 우리 지난번에 데이터 넣어봤잖아요. 인덱스 매핑 안 했는데, 스키마 안 잡았는데 그거 들어가죠. 이게 이제 다이나믹 매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다음. 자, 여기 보면 이제 데이터 타입이 나오는데, 일단 텍스트, 그쵸? 얘는 어널라이즈 된다. 형태수 분석한다. 그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매핑을 잡을 때 데이터를 봐야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고객이 데이터를 샘플 데이터를 줬으면 그걸 보고 데이터 얘는 텍스트구나. 얘는 키워드를 해야겠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는 어널라이즈 되고 키워드는 정확한 그 검색이나 아니면 어그리게이션, 데이트 있죠? 데이트 타입 있고, 그 다음에 넘버는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타입을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넘버가 타입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타입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볼드 처리된 것들이 타입이에요. 그다음에 불리언 있고, 그다음에 개호가 있어요. 개호는 위치 정보니까 롱티튜드, 애티튜드 값 두 개로 페어로 해서 넣게 되어 있어요. 위더 경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얘기한 거는 심플 타입이에요. 많지 않죠? 많지 않아요. 엘라스틱 타입은. 요거를 정확하게 이제 뒤에 설명을 할 거고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하이라키컬 타입이 뭐냐면 그 이런 거 있죠. 그룹 점 어, 그룹 뭐 예를 들면은 어제 지난번에 그 필드 있었죠. 키워드 필드. 그 뭐였더라? 오서 점 오서라는 거 밑에 뭐 네임, 퍼스트 네임, 라스트 네임 이렇게 돼 있죠. 하이라키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하이라키컬 타입이라고 해요. 오브젝트가 있고 네스티드가 있는데 약간 이게 내용이 틀려요. 적용되는 방식이. 요거는 나중에 이거는 여기서는 잘 안 다루고 시험에도 잘 안 나와요. 여기서.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필요하면 한번 보면 돼요. 저장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검색하는 방식하고. 자, 다이내믹 매핑. 음, 여기 신텍스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제 풋 인덱스하고 매핑을 하고 그다음에 매핑 민 안에 필드들에 대한 그 타입이랑 이런 걸 지정해 주면 돼요. 나중에 볼 거니까. 그래서 put index mapping 하고 이제 지정을 해주게 돼 있어요. 응? 김치는. 음. 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넣으면은 얘기는 뭐냐면은 데이터를 넣잖아. 그러면 이제 엘라스틱 다이내믹 매핑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데이터명과 저 데이터 값을 보고 엘라스틱이 자동으로 타입을 적네. 그게 다이내믹 매핑. 그래서 어 그래서 다이내믹 매핑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넣게 되면은 지금 뭐지? 몇 개 넣었죠? 하나, 둘, 다섯 개를 넣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잡혀준다는 거예요, 지금. 크리에이티드에서 이제 데이트, 불리언, 그쵸? 너무 좋죠? 그럼 굳이 매핑 안 해도 되겠네? 그쵸? 안 해도 되죠?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어? 그렇잖아. 안 해도 되잖아. 응? 자, 그 다음에 여기 멀티필드가 있죠, 다음.
자, 봐봐. 텍스트라도 있잖아. 얘를 어널라이즈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돼. 그쵸? 그렇잖아. 어? 자, 예를 들면 그 뉴스 같은 경우에는 작성자 있고 타이틀 있고 바디 있죠. 그럼 세 개 필드잖아. 그치? 여기서 애널라이즈를 해야 될까 하고 안 해야 될 게 어떻게 될까? 이랑 음. 바디는 예, 해야 되겠죠. 애널라이즈. 그다음에 타이틀은 할- 아니 이거 여기 타이틀 제목. 하는 게 좋지 않나. 음. 그다음에 여기 작성자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거기 요건데 자 검색이 되어져야 될 거는 풀텍스트 서치가 돼야 될 거는 애널라이즈를 하고 만약에 소팅이나 어그리게이션만 필요해 그 필드가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응? 자 근데 자 봐봐 앞에서 얘기했지만 어 이름이라는 필드 있잖아 이름 얘는 검색도 돼야 되잖아 작성자도 찾아야 되잖아 근데 얘는 작성자별로 통계도 내고 싶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얘를 텍스트로 해야 돼 키워드로 해야 돼 어? 둘 다? 둘 다 해야죠 그래서 멀티필드가 그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의 필드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이면은 그거를 밑에서 그 멀티필드를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 보면은 자, 저렇게 넣었어. put 문서를 집어넣는데 원어라이즈를 하게 되면 저렇게 들어가요. 안에 쪼개져서 토커나이징이 되죠. 그다음에 어 센츄리 네임점 키워드라는 거는 이건 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그래서 여기 저렇게 해서 키워드로 타입을 정하면 이렇게 스트링으로 붙어서 들어간단 말이야. 자, 그러면 검색을 날리면 검색은 제로 하고 통계는 예로 내야 돼. 집계를 어그리게이션. 그래서 그거를 디파인하는 게 이제 멀티 필드 디파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신텍스는 보면 알겠죠? 이름 주고 디폴트는 텍스트고 필드즈라는 키워드를 주고 밑에 어 하나 더 정의하고 키워드 주면은 두 개가 생기는 거야. 앞에처럼 이 필드가 두 개 생겨요. 컨트리 네임이라는 필드는 검색을 위한 텍스트 타입이 되는 거고 컨트리 네임점 키워드는 이제 키워드 타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쿼리 날릴 때 잘 날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매핑을 보고. 근데 키워드 타입에다가 검색해봤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 지난번에도 우리 키워드 있는지 모르고 했더니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봤더니 예시가 찾았잖아. 키워드 있다고. 그게 그게 이제 그 멀티필드죠. 자, 근데 그럼 항상 자 봐봐. 근데 이제 어 인덱싱은 자, 키워드 타입 있고 텍스트 타입 있잖아. 그러면 이게 텍스트 필드는 비싸, 비용이. 그렇잖아. 자, 키워드는 그냥 저장이 되거든. 근데 텍스트는 형태수 처리 프로세스 거치잖아. 그럼 그 앞에 정제 처리도 하고, 그다음에 토큰나이징 자르고, 그다음에 후 처리도 하고 해서 딱 들어가게 돼 있거든. 그럼 이 프로세스를 거치니까 이제 그 CPU나 메모리를 쓰겠지. 그래서 하는 얘기는 필드를 정의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잘못 정의를 하게 되면 리소스를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보고 고객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필드를 텍스트가 있지만 검색이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 고객은. 응? 그러면 그런 거는 키워드를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검색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짧은 필드라도 텍스트가 검색이 필요하면 어널라이징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그 데이터를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고객이 요건, 요건 어플리케이션에서 이거를 어떻게 검색하실 거예요, 말 거예요. 그런 걸 다 확인해서 필드의 타입을 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 보면은 뭐 어떤 필드는 풀텍스트 서치만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두 개 다 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어, 검색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틀리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매핑 설계할 때는 그런 거 기반으로 고객 니즈에 맞게 딱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당신의 거기 맞게 딱 최적화하고, 자, 매핑. 이게 다이내믹 매핑이 물론 이제 타입은 찾지만 최적화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표 타입을 해도 되는데 얘는 이제 뭐 롱으로 잡을 수도 있거든. 같은 넘버 타입 중에서도 숏이 롱이 숏보다 디스크나 메모리나 프로세싱에서 많이 먹잖아, 그렇지? 물론 또 많은 부재수는 상관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어, 최적화라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래서 다이내믹 매핑이 편하지만 이런 그 성능이나 이런 최적화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걸 좀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 나중에 프로젝트 하면은 속도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결국 디저 들어가면 이 작은 필드 정의나 이런 쪽에서 항상 문제가 생겨요. 자, 매핑은 한 번 정의하잖아. 이게 다이나믹 매핑 말고 우리가 매핑을 정의를 하면 어, 바꾸질 못해. 그래서 바꾸려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인덱스가 있었어 이렇게 만든 게. 근데 이게 매핑을 바꾸고 싶은 거 구조를. 물론 여기 보면은 기존 매핑에 필드를 추가하는 건 가능해. 근데 지우거나 이름을 바꾸거나 이런 게 안 돼. 응?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리인덱스를 해야 돼요. 뒤에 이제 리인덱스 봤을 것 같은데 리인덱스를 통해서 그 기존의 인덱스를 놔두고 새로운 인덱스를 만들어. 그리고 나서 여기에 매핑을 새로 잘 맞춰 놓은 다음에 여기를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를 새로운 그 매핑에 맞게 이 작업을 리인덱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덱스 복사하는 거예요. 복사할 때 그 매핑을 바꾸는 거예요. 응? 그다음에 업데이트하는 거. 자, 리인덱스 봅시다. 리인덱스. 이거는 뭐 어렵지 않아요. 신텍스는. 뭐 이해 가죠, 이거는? 인덱스, 소스, 데스티네이션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옮기기 전에 이 데스티네이션 인덱스의 매핑을 바꿔놓고 옮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보통 매핑 작업할 때 이제 데이터가 필드가 많잖아. 그러면 그거 다 보고 다 이렇게 하나씩 정의하는 것보다 일단 샘플 데이터를 이렇게 이런 툴을 이용해서 업로드를 해요. 업로드를 하면은 그럼 다이내믹 매핑이 알아서 만들어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얼토당치 너무 이상하게 안 만들어주잖아. 저 비슷하게 만들어주니까 얘를 보고 처음에는 그런 다음에 걔를 고치는 거죠. 틀린 것만 고쳐가지고 이제 다시 최종 확정하는 게 이제 매핑을 하는 이제 스텝, 많이 쓰는 스텝. 물론 이제 필드가 적을 때는 그냥 해도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 어, 이제 이런 방식을 쓰면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샘플 데이터 넣어보고 다이내믹 매핑 된 거 보고 이상한 것만 고친다. 그래서 뒤에 있는 스텝 1부터 4까지는 5까지인가 여기는 그 내용이에요. 데이터 한번 넣어보고 샘플 데이터 넣어보고 갭 매핑 해보면 이제 자동 잡힌 거 보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봐봐요. 어서 같은 경우에 지금 멀티 필드로 잡혔잖아. 근데 다이나믹 매핑은 얘가 텍스트면은 무조건 두 개로 잡아요. 어?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보고 수정을 안 하면 모든 텍스트 필드는 두 개로 잡혔기 때문에 리소스나 디스크를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넣어놓고 보고 그럼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오서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이제 텍스트는 필요 없거든. 그러면 저 밑에 지우고 이제 키워드로 바꿔주고 카테고리도 텍스트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럼 키워드로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수작업으로 이제 좀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콘텐츠는 텍스트고 카테고리는 키워드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확정된 맵핑 가지고 맵핑에 이제 반영을 하고 데이터를 넣게 되면은 최종 확정된 매핑에 의해서 데이터가 이제 색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 그 얘기야. 나중에 이제 성능 튜닝, 이제 성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핑이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어, 이거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검색 속도하고, 그 다음에 디스크 용량, 그 다음에 그 색인되는 속도, 검색 속도, 색인 속도, 디스크 용량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요거를 잘 알아둬야 된다. 자, 이건 뭐 넘어가고, 자, 매핑, 랩, 자, 텍스트 어널리시스 봅시다. 그러고 보니까 어려운 게 없네. 어? 다들 해봤고 이해가 됐을 것 같아. 그쵸?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또 까먹어요. 자, 어널라이즈는 세 파트로 돼 있어요. 앞에 캐릭터 필터가 전처리예요. 그다음에 토큰나이즈는 이제 자르는 거. 그다음에 어, 토큰 필터가 후처리. 자, 그래서 전처리 캐릭터 필터는 없어도 돼. 있어도 돼. 토큰나이즈는 반드시 있어요. 없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후처리도 없어도 돼요. 자, 다음. 스탠다드 어널라이저. 지금 우리 디폴트로 쓰는 거죠. 그렇죠? 이 특징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디폴트 어널라이즈고 이게 없어. 앞에. 전처리가 없죠? 노 없고 스탠다드 토큰나이즈를 써. 자, 토큰나이즈도 종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 스탠다드 토큰나이즈를 쓰고 모든 토큰은 소문자로 전환을 해버리고 그래서 지금 아까처럼 앞에 검색이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다음에 그 스타벌드는 옵션이에요. 디폴트로 디제이블 돼 있어요. 불용어 아시죠? 그 이상한 글자들은
빼는 거 검색에서 욕 같은 거. 예. 농담이신 줄 알았어요. 예? 농담이신 줄 알았어요. 뭐가요? 욕? 예. 아, 욕 같은 거는 빼야 되잖아. 그렇죠? 검색에서. 금치고. 그러니까 검치거가 불용어. 똑같은 말이. 금치고 예. 하고 혼날 수 있겠네요. 예. 자, 그래서 이거 해봤죠, 다. 그쵸? 아날라이즈. 그래서 여기서 해보면, 이거 왜 안 돼? 왜 X가 나오지? 아, 이게 내려가야 되나? 내려가야 되는구나. 자, 그래서 아까 김민수 씨가 얘기했던 벡터 검색 전에 이제 이 키워드 검색을, 이게 키워드 검색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이제 그쪽으로 갈 때, 좀 이해가 좀 빠르고 익숙하죠.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검색에서 이 두 개를 같이 쓰니까 이쪽을 정확하게 알아둬야 되고, 지금까지는 이 키워드 검색 가지고만 엘라스틱이 이제 했죠. 자, 커스텀 애널라이즈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그 디폴트로 스탠다드 말고도 많죠. 아까 많이 화이트 스페이스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나중에 매뉴얼 보면은 그 애널라이즈별로 특성이 있어. 그거 보고 맞는 거 쓰면 되는데 이제 하다 보면 이제 한글 같은 경우는 없어요. 그게 그렇죠? 한글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한글을 위해서 또 우리가 커스텀으로 애널라이즈를 만들어야 돼. 그 커스텀하는 방법이고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날리면 텍스트를 어널라이즈를 하면은 X랑 X팩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스탠다드 어널라이즈가 이거 뭐지 다시 이것도 토큰의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잘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커스텀 어널라이즈 같은 경우에 이거를 이제 그렇게 안 자르고 그 엑스팩이 검색이 되게끔 이제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어, 캐릭터 필터 쪽, 전처리 쪽에서 하이픈을 리무브 하는 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팅에, 어널리시스에, 자, 이런 텍스트가 들어오면 이렇게 처리하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널라이즈 같은 경우에, 어널라이즈에 보면 그 타입은 커스텀이고, 캐릭터 필터를 뭐 쓸지를 지정해 주게 돼 있어요. 위에서 디파인한 거 쓰면 되고, 토큰나이즈는 스탠다드 쓰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X-팩이 X팩으로 이렇게 색인될 때 바꿔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넣어보면 이제 이렇게 색인이 되죠. 세 개로. 그리고 여기 이제 그 텍스트, 그러니까 내 이 필드가 텍스트인데 어떤 형태소 분석기를 쓸지를 지정하는 게 애널라이저는 이제 파라메타예요. 여기다가 앞에 지정한 애널라이즈 있죠? 요 이름.
요 이름, 요거죠? 언어라이즈 이름. 아, 근데 내가 봐도 너무 쉽다. 그쵸? 나 해봤어, 이거? 어? 이건 이해 가요? 이거? 왜 저렇게 나오는지 내가? 형이 씨 왜 이렇게 나와요? 불용어를 검색할 때 불용어는 무조건 소문자로만 되어 있는데 필터는 순서대로 적용이 돼서 로어케이스로 적용하면은 소문자가 돼서 다 불용어로 인식해서 스탑을 써서 없어지는데 아래는 불용어 먼저 처리하는데 앞에 게 대문자로 되어 있어서 얘네를 불용어로 인식을 못해서 전부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맞아. 정확하게 아시네. 너무, 헷갈려서 찾아봤어요. 아, 그래? 네. 순서 문제예요, 그쵸? 후처리나 전처리 할 때 순서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니까. 오늘 금방 끝나겠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응? 나만 그런가? 다들 그럴 것 같은데 어려운 게 없어서. 아, 타입 네 번째 이게 마지막이네. 모듈 2에. 그러니까 필드별로, 필드의 타입별로 타입에 맞는 파라미터를 잘 써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서 본 그 텍스트라는 필드 타입은 어널라이즈라는 파라미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입 말고 나머지는 다 파라미터라고 보면 돼요. 만약 매핑에 있으면 얘는 잉글리시 애널리스는 얘기고 여기 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트 타입은 포맷을 줄 수가 있어요. 데이트가 이제 저장될 때 다양한 형태로 쓸 수가 있어요. 요거는 매뉴얼에 보면은 그 신텍스는 나와 있어요. 그 나중에 보시고 원하는 데이터 타입으로 쓰면 좋아요. 음? 콜싱 데이터 타입은 이거 아시는 분? 이거는 언제 쓰는 거예요? 예, 음. 뭐 있는데 잠시만요. 음. 보겠습니다. 어? 끝나갔는데. 그래. 강제로 강제화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어, 여기 이 세 개가 다이나믹 맵 그냥 집어넣으면 맨 위에 거는 뭐 타입이 뭐로 결정되겠어요? 다이나믹 매핑에서? 용 응? 롱으로 되겠죠? 두 번째는 이건 텍스트나 뭐 키워드 되겠죠? 4.5 이거는 플로팅 이렇게 되겠죠? 응? 근데 그 다음에 데이터가 다른 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거를 그냥 넣을 거냐, 뱉어낼 거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요 옵션을 펄스로 하면은 이제 뱉어낸다는 얘기예요. 강제화 안 하니까. 틀려도 그냥 집어넣겠다가 아니고 뱉어내겠다라는 옵션이.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했을 때 많이 쓰니까 알아두시고. 자, 이게 뭐냐면 덕밸류라는 게 있는데 자, 그 키워드 타입 같은 경우에 덕밸류즈라는 옵션이 있어요. 파라미터가. 자, 얘는 우리 배울 때 키워드 타입은 어그리게이션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텍스트는 어그리게이션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근데 키워드 타입은 어그리게이션이 가능해. 자, 그러면 어그리게이션이 가능하려면 이게 이
키워드 타입을 선언하는 순간에 닥밸류즈라는 걸 만들어놔요, 엘라스틱. 왜?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닥밸류즈라는 별도의 구조체를 만들어 놓는다고. 메모리. 그래 놨다가 어그리게이션을 하게 되면 그걸 이용해서 빠르게 어그리게이션을 해서 속도를 높인단 말이에요. 근데 키워드 타입이라도 어그리게이션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 통계나 이런 거 분석 작업할 때 어그리게이션이 필요 없을 수가 있어, 이 필드가. 그때는 얘를 디제이블 해놓으면 리소스를 줄일 수 있겠죠. 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 덕밸류 같은 경우도 대부분 표준 우리 프로젝트 할 때 잘 안 하잖아, 그치? 이런 것도 하나 핸드카드에 생각 많이 썼어?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그냥 키워드로 다 해놓거든. 그러면 이게 데이터가 적을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잘 돌아가는데 데이터가 엄청나게 들어오면은 이런 하나하나가 다 속도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이런 거를 얘는 어그리 키워드 타입인데 어그리션 필요 없어. 보니까 분석이 안 써요. 이 필드가. 그러면 폴스를 시켜서 리소스를 최소화한다. 오케이?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얘기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그 엘라스틱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때 어, 검색이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버티드 인덱스라는 게 이제 그 여기 인덱스인데 텍스트나 키워드 필드 있죠. 저 타입의 필드들은 인버티드 인덱스라고 하는 그 데이터 구조체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빠르게 검색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개요나 뉴메릭 있잖아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BKD 트리라는 독자적인 구조체를 만들어. 이유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인버티드 인덱스나 BKD 트리를 만든다는 얘기는 이 구조체를 별도로 만든다는 얘기는 디스크를 더 쓴다는 얘기죠. 어쨌든.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리소스를 더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 여기 이제 그 타입에 인덱스라는 옵션, 그 파라미터가 있어요. 이걸 폴스를 하게 되면은 저 구조체를 안 만들어. 응? 키워드 타입은 지금 인버티드 인덱스 만든다고 돼 있죠. 그렇죠? 근데 폴스를 하게 되면 안 만들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검색이 안 돼. 그렇죠? 그다음에 텍스트 타입, 텍스트 타입인 경우에 인덱스를 폴스를 하게 되면 형태소 분석기를 안 거쳐. 어? 그 얘기는 뭐냐면 검색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어떤 데이터는 그럴 수 있잖아. 그렇죠? 모든 텍스트는 검색이 돼야 된다는 요건이 아니라면 텍스트 필드, 키워드 필드 각각에 대해서 다 검토해서 폴스를 시켜줘야 돼. 안 쓰는 것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안 하잖아? 그냥 타입만 지정하면 다 true예요. 그렇죠? 그럼 전부 다 색인 처리하는 공간 차지하고 리소스 쓰고 근데 안 써. 용진 씨 포르쉐 사놓고 안 쓰면은 그렇잖아. 그렇죠? 집에 뭐 사놓고 안 쓰는 거. 그래서 요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나중에 할 때. 그래서 닥밸류하고 인덱스, 그렇죠? 요거는 속도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쓰셔야 돼요, 나중에. 근데 여기 용어가 네. 테스트 커링이라고 되는데 일단 뭐 슬로우 커링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차이. 요거요? 요거? 두 번째 문제는 셀 인덱스 투 어, 폴스, 필드, 두나리, 커링은 되는데 뭐 다른 어, 어, 어. 어. 자, 검색 엔진의 검색 속도, 검색 엔진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 셀렉트 같은 건 되는데, 조회는 돼요. 근데 검색 엔진에서는 엄청 빠르게 검색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음, 근데 모르겠는데 원래는 그냥 하나하나의 번호를 부여하고 번호를 검색하는 게 원래 인덱스인지 인덱스 인덱스는 번호에 아니 단어에 어떤 문서들이 있는지 번호를 쭉 써놓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 색인작업을 안 해놓기 때문에 검색은 되는데 단어를 딱 찍었을 때 어떤 문서들이 들어있고 이 문서들을 훑어보는 게 아니라 통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검색 속도가 느리다 검색은 가능한데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진짜 의아스러워가지고 문제로 되는데 검색은 가능한데 인덱싱이 안 돼서 네. 풀텍스트를 다 챙긴다. 네. 순서를 준다.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새로운 구조체를 만든다고 돼 있잖아. 데이터 스트럭처를. 그렇죠? 그게 인버티드 인덱스인데 그 구조체를 안 만들고 그냥 검색을 하게 되면 찾는 거야, 그냥. 일반적인 방식. 그렇기 때문에 느린 거. 검색이 그러니까 쿼리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쿼리는 되는데 인버티드 인덱스 구조체를 통해서 빠르게 가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풀텍스트 그냥 검색 아니, 그냥 우리 쿼리 하듯이 다 찾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 밑에 문장에는 그거 어디? still support slow coding. 그 다음 문장이 fields. 아, 요거 그러면 음, 자, 닷 밸류는 어그리게이션이나 소팅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구조체예요. 그렇죠? 키워드나 텍스트 필드에도 닷 밸류를 추루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거를 추루하거나 여기 밑에 문장은 어, 추루하더라도 검색이 가능하다는 거입니다. 앞에서 폴스 해놨기 때문에. 네. 음. 그래서 요거 잘 알아두세요. 두 개. 닷 밸류하고 인덱스 파라미터. 그 다음에 필드 디제이블하는 건데 디제이블은 뭐냐면 저장은 해 디스크에. 근데 우리 이렇게 여기 뭐야 옆에 우리 쿼리 날리면 데이터 오죠, 그렇죠? 여기 보면 이거 이 쿼리 말고 이거 자, 여러분들 검색하면 이렇게 오잖아 결과가 그렇지? 근데 대부분의 데이터는 언더바 소스 밑에 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 디제이블 해놓으면 여기 안 보여 언더바 소스 밑에 데이터가 안 보여. 근데 데이터는 있어 디스크에. 뭐요? 그러니까 나도 물어보고 싶어. 전화해볼까? 밸런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 응? 보여지지도 않는데 왜 할까? 어? 그럼 검색에는 나오는 건 아니에요? 검색 그러니까 이 결과에 안 나와 저기. 검색에 그 인덱스는 안 되는데 아예 저기서 안 나와. 안 나와. 근데 이럴 수는 있겠지. 저기 자체 이럴 수는 있겠지. 저기 언더바 소스에는 안 나오고 그 뭐야 그 필드 지정하면 나오나? 문제 이거 문제 문제 뒤에 있어요? 문제 있거든요 이거. 어. 이게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 있을 거야 나중에. 응? 자, 그 다음에 카피 투는 뭐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쵸? 카피하는 거니까 그쵸? 저렇게 컬러 필드가 세 개 있어요. 리전 네임, 컨트리 네임, 시티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필드로 합치는 거예요. 그쵸? 합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왜 이걸 쓰냐면 이것도 속도 때문에 이런 거예요. 자,
검색을 세 군데 필드에 있는 값들 다 이렇게 합쳐서 검색을 하려면 쿼리가 세 개 날라가거든. 카피2에서 한 필드에 합치면 한 쿼리만 날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카피2를 써서 하는 경우, 그래서 색인 될 때 이 세 개 필드가 한 필드로 이제 합쳐져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도 색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합쳐진 필드도 형태소 분석으로 토커나이징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검색을 하면 검색이 되는 거예요. 여기로. 그럼 나중에 우리는 이제 이거 한 필드만 검색하면 되겠죠. 여러 그러면 필드. 합칠 때 형태소 분석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어, 네. 그쵸. 어. 보이지는 않는데. 자, 여기 보면, 봐봐. 요거 세 개는 키워드잖아. 네. 그리고 인덱스도 안 해. 형태소 안 한다는 얘기잖아. 그쵸? 근데 합친 놈은 텍스트잖아. 그럼 얘는 형태소 분석 한다는 얘기. 얘만. 얘네들은 안 해. 그리고 얘만 해. 그리고 검색은 얘만 해. 얘네들은 통계 작업은 가능하겠네. 키워드 필드. 음, 자, 또 있네. 다이나믹 데이터. 몇 시야? 네. 다이나믹 데이터. 아, 이거 넘어가면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뭐, 저기 아까 전에 어디? 맵핑에서 음, 데이트 포맷을 음, 데이트 포맷이 엑시트 있는데요. 음, 그 포맷이라는 게 음, 그 포맷이라는 게 형식을 이렇게 지정해 주게 돼 있잖아요. 음, 그러면은 문장이 왔을 때 음, 그 문장을 이 형식으로 문장은 그냥 소스에는 그냥 그대로 저장은 그냥 그대로 될 텐데 음. 내부적으로 뭔가 이거 뭐 인덱싱이나 뭐 아니면 뭐 검색에 용이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특징 양식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야. 아니면 이런 양식이 안 맞으면은 뭐 이거 안 맞으면 에러 나. 안 집어넣을 때 맞으면 데이터가 여기에 맞춰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뭐 지금 같으면 음, 일연월 이럴 때 음. 또는 뒤에 붙이는 건가요? 붙이는 것 같은데 밀리세컨, 그러다가 어, 또는 또는, 이게 되는데 요 형식이 아니면 어, 그냥 요거는 보기만 하거나 아니면 음, 저장이 되는 음. 저도 이거 검색했는데 그냥 숫자인가? 뭔가 딴 걸로 저장된다고 그렇게 봤었거든요. 아닌가? 잘못 본 거. 저장될 때? 네. 어, 그러니까 이 포맷이라고 인정 안 되고 그냥 일반 숫자로 인정이 된다. 뭐 그렇게 봤었던 것 같거든요. 여기에다 코스 펄스를 해야지만 튕겨내고 아니면은 그냥 이건 그냥 이대로 그냥 저장해 버리고 이거 집어넣을 때는 그냥 스트링으로 넣으면 돼요. 저 포맷에 맞춰서. 숫자를 안 넣어. 스트링 포맷에 맞춰서 넣고, 안에 저장될 때는 얘가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장될 때는 다른 숫자로 할 수는 있어. 내부적으로. 근데, 어, 넣을 때는 스트링으로 넣고, 인포메이션 맞으면 들어간다는 음, 뭐 펄스를 펄스 뒤 펄스 펄스 트루를 설정할 그냥 펄스로 트루가 되니까 그냥 들어간다는 얘기죠. 음, 그쵸? 다이내믹 매핑 쓰는 때, 뭐, 케이스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필드가 엄청 많을 때, 어? 필드가 어떨 때 보면은 몇 천 개 될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일일이 다 하는 거는 진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다이나믹 매핑 템플릿을 써서 쭉 집어넣어보고 데이터 타입 보면서 안 이상한 것만 걸러내는 그런 경우가 되죠. 음, 음, 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음,
밑에 뭐 같은 얘기고, 그다음에 다음 장 보면은 이그젠플이죠, 이그젠플. 이거 뭐 저거죠. 어, 그 필드에 IP라는 게 있으면은 타입을 IP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한 룰을 디파인 해놓고, 그러니까 저 다이나믹 매핑도 이 룰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더 스페시픽하게 조건을 줘서 그 매칭이 되는 거는 어떤 타입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어, 줄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매뉴얼 보면은 굉장히 기능이 많아요. 많은데 일단은 심플하게는 요런 패턴으로 해서 할 수가 있고. 자, 여기까지가 끝이네. 1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예지 씨 1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번은 뭐야? 퀴즈? 마지막이죠, 이게. 끝났네. 뭐에 들어갈까? 포맷? 포맷이 아니고 포맷? 포맷이죠. 영희 씨 2번. 뭐예요? 트루어 폴스요? 주룩? 틀린 걸까요? 응? 아닌가요? 주룩? 3번. 음, 현희 씨, 뭐야, 이거 3번은 뭘까? 펄스. 뭐야, IFS. 펄스. 벌써? 이네이블이라는 게 있었나? 네. 아까 디제이블? 응. 아, 자, 지금 1시간 됐으니까 10분 쉬었다가 하시죠.